조국에 관한 걱정을 같이 토로하면서 반미 출정가를 불렀다라는 루머가 시중에 파다합니다. 파다합니다. 네, 근데 자, 이 반미 출정가 부르는 사람들이 과연 미제 에볼라 치료제, 미제 이건 카피 약품도 못 하거든. 십몇 년이면 아직 저거 남아 있으니까 저 특허. 그런데 제가 그거 말씀하시기 그다음에 전에 미제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그럴 때 그 도입할 거냐. 근데 잠깐만요. 이 기존 약품에 의한 치료제 발굴은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진짜 치료제 이거 뭐냐면 주로 원리가 뭐냐면 얘가 폐 전체 쇠기를 박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쇠기를 통해서 이제 그 폐를 파괴하는 파괴죠. 건데 네. 그 쇠기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모든 치료제가 집중을 가는 하고 그 있죠. 방향이에요. 방향이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제대로 나와버리면 네. 쇠기 자체를 직방으로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쇠기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도 바이러스가 배출하는 미국이 먼저냐 중국이 뭐냐 중국이 자기들 먼저 한다고 또 뻥치고 있어요. 하는데 중국제는요 아마도 40% 성공, 미제는 99.9%. 그래서 중국제는 체질에 따라서 콩팥이 나간다든지. 우리 있잖아요. 뭐 아니, 그럼 이제 샬라 우리 왕자방 콩팥이 좀 이상해서 나가서 해 뭐 이러겠지. 근데 아마 중국 지금 노동자 저기 불체 내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생각 되겠어요 어디? 공장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뭐 그거야 뭐 오케이. 군인을 투입해서 하는 애들이니까. 정말 트럼프가 또 능청을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야 중국이 신규 환자가 제로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 통계 믿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뭐라 그랬죠?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I hope so. I hope so. 나도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중국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분석을 하지만은 저도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야 진평아, 너희 내놓는 통계 정말 그렇게 바란다. 바란다. 형님이 그렇게 바랄게. 단디해라. 아이고. 단디해라. 그리고 이제 참 그보다 더 이제 무슨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기를 또 다른 기자가 예의를 갖췄고 이제 그러길 바랍니다. 다른 기자가 뭐냐면 이 역병 끝나면 전 세계에 걸쳐 반중 쓰나미. 그러니까 기자가 쓴 용어는 리퍼커션이에요. 네, 리퍼커션이죠. 리퍼커션이 이제 팡 치면 뻥 하고 튀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작용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병 끝나면 전 세계에 걸쳐 반중 쓰나미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하고 물으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말했어요? 뭐 나는 그냥 갈게요. 그냥 no comment. 아니, no comment가 아니라 I wouldn't talk about it right now인가 그래. 나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점잖게 되게 무서워. 야,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서 나중에 낼 거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기 사실은 북한 핵 문제 가지고 트럼프가 비둘기 옷을 썼다가 독수리로 변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사실은 다 우리 편한 대로 조선일보가 쓰고 뭐 했는데 우리는 저게 동일한 순간에 동일한 언어의 비둘기와 독수리가 왕독수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일보는 비둘기만 뽑고 그래서 쟤는 걸렀어 뭐 이러면서 또 트럼프를 애국심을 자극해서 트럼프를 공격하라는 듯이 신호를 보내다가 근데 왕독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왕독소리 그 아주 깊은 뜻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은 백모나 조성환 그다음 뭐 이충건 몇 사람 있을 지금 겁니다. 자기 머리 잘 갖고 계시네. 네. 나는 빠졌는데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트럼프가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 전쟁의 그거는 뭐 뻔합니다. 근데 문제는 6월 중순이나 6월 말까지 정말 잘 견뎌야죠. 아니. 우리 일반 경제는 10월 내지 12월까지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전염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그거도 한 7, 8월까지.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저도 이제 따로 스마트폰 가지고 영상 다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나는 이번 학기 제일 걱정은 내 건강 뭐 이런 문제보다는 선생이 학생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학기가 끝나면 어쩔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백신이 이제 일반화될 때까지 최장 270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일 1%로 묶는데 성공한다. 네. 1% 중 그러면은 270일 후에 우리가 약 7만 명이에요. 일일 2%로 묶어야 된다. 그러면 270일 후에 묶는데 성공한다. 그러니까
복리자로 매일 0.02씩 늘어가면 270일 후에 연말에 우리가 40만 명이야. 저는 실제 숫자는 그게 이제 파워풀한 치료제가 나오고 파워풀한 백신이 치료제까지 가면은 이게 1.05%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정말 제가 오늘 까부는 이유가 우울하잖아요. 맞아. 그 우울할 때 같이 죽상 쓰고 우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 내일 모레 죽더라도 오늘은 웃고 죽어야지.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파워풀한 강력한 치료제, 백신은 그 다음번일 거고 나올 때까지 제대로 들어먹는 치료제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1% 그러니까 1%로 우리가 먹는데 성공을 하면 그런 치료제가 한 7, 8월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3월 반, 그러니까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쯤 되니까 한 2만 명 정도에서 이내에서 우리가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한국인들 그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합니다. 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네, 합니다. 그건 별도의 우리의 그 수준을 보여주는 수준을, 일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문재인 586밖에 없고 거기에 보안해동하는 수구교육밖에 없지. 그래서 두 세력 도려내고 나면 대한민국 좋은 나라 그걸 증명해 보자고요. 맞아. 두 사람의 어버이가 있어요. 두 세력.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 학생들 빨리 빨리 만날 수도 없는 게 지금 이렇든 저렇든 중국 학생들이 와장창 들어오고 또 모이잖아요. 교회보다도 더 학교 닫아 걸어야 돼. 다닥 붙어서. 나 지금 오늘 그 박원순이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을 해서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교회를 상대로 서울시가 돈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거 교회 뺏어버리겠다 이거요. 그 이제 저게 뭐 처음엔 말이 되는 것 같지. 안 그래요. 뭘 증명해야 되냐면 그 교회 내에서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났고 그 전파가 사회 바깥의 전파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박원순이가 교회에 대해서 이를 갈고 내가 이 기독교쟁이들 예수쟁이들 이것들 자꾸 저기 반문재인으로 기울어가고 내가 꼴보기 싫어 죽겠다 저거 밟아야겠다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반중 때문에 그렇군요. 반중도 있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무슨 말을 해야 되면 이렇게 표현했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네. 그게 교회를 매개로 한 집단 발병 여부를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바이러스 돌연변이 사슬을 봐서 우리가 증명을 한 다음에 네. 그게 증명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말이 돼. 그렇죠. 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니 본인이 개돼지야? 왜 사람을 개돼지로 보고 겁을 주나? 그런 말 하는 데 있잖아요. 터졌다고 아니, 이기냐. 박원순 씨. 우리가 개돼지요? 왜 당신이 개돼지니까 우리가 개돼지로 보이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그거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그다음에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교회에서 확진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난 이렇게 말하겠어. 예배 보시는 건 좋은데 교회 마당에서 그렇지.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목사님이 힘들더라도 그렇지.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가 그 전에 20번이었다. 그러면 그걸 40번으로 늘리더라도 순번별로 그래서 여러 그룹으로 해서 나눠서 보시고 마당에서 마스크 끼고 보시고 통성기도 하지 마시고 찬양하지 마시고 침묵기도 그렇죠. 무건 예배로 봐주십시오. 네. 그러면 말이 이쁘잖아. 그리고 우리 방역은 특히 필요한 우리 시당국에서 해야 될 방역은 이거 왜 교회를 못 철저하게 잡아먹어서 하겠습니다. 막 날뛰어 이렇게 쌍스럽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걱정이 이제 박원순 씨, 당신 뭐 교회랑 원수진 거 있어? 학교 우리 이제 웃읍시다. 좀 미간 나 좀 푸세요. 화가 나, 미간 좀 풀어요. 우리. 예? 지금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나는 뭐 학교 대학에 있는 대학을 좀 나을지 몰라도 한국의 이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네. 그 다음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에 그 말하자면은 이 집중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정말
도저히 지금 강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탄이 있어요. 지금 영상 수업으로 지금 막 계속 이번에 또 연기하고 해요. 하는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6월 말 7월 방학은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때 되면은 또 한 가지는 제가 희망이 아니라 뭐 객관적으로 조금 되는 게 이게 지금 보통 홍콩 독감이나 스페인 독감하고 다르게 고온에서 27도 이상에서도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니까. 근데 고온인데 고온 건조 지역이에요. 근데 30도가 넘는 아주 습한 지역.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몇 군데는 말레이시아도 세. 그래도 그래도 센데 근데 도시화가 집중화가 돼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조금 덜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6월 말쯤 되면은 이제 그때 치료제가 확실한 게 나오면서 우리 장마랑 딱 겹치면은 우리는 놓여놔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집중 수업을 밤을 새더라도 해가지고 좀 해주고 근데 싶은. 문재인이가 문을 안 닫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못 놓여놔. 그렇지. 중국 학생들도 이제 오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 문을 닫아 걸어야 된다고.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문재인 58 절대 문 안 닫아 그래. 유럽에서 끝까지 안 닫아 그래. 말하자면 중국에서 갔어 이태리 갔다가 왔다 또 돌아가지고 들어오는 중국이 입국 금지해도 얘는 입국 금지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걱정이고 그래서 이건 이런저런 그거 한데 또 이 와중에 또 촐랑거리네요. 예, 그러니까 통화 수합 요번에 미국이랑 75조 이게 600억 달러 한 거. 그다음에 하루 증가율 이제 확진자 하루 증가율이 1%대. 이게 마치 뭐 지가 이끄는 정부업적인 것처럼 떠버리고 있는데 마스크 배급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 이번 주 마스크 못 샀어요. 어제 바빠서. 어제 선관위 조사 받느라고 오후에 가서 오전에 일 다 처리해야 되니까 나 목요일 날 가는 사람인데. 나 지난주에는 했는데 이번 주는 가니까 오후 2시에 온다고. 그날은 오전에 받았거든요. 앱을 사요, 앱을. 근데 뭐 anyway 어쨌든 간에 아니 그 차를 몰고 다니니까. 이런 이야기 할까요? 나 중국에서 배달 받고 있어요. 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은 우리가 나간 게 뭐 한 통계에 따르면 7억 장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다 해서 중국에서 또 센스 있는 우리 교포들은 중국서 사서. 저 처제가 있어가지고 언니 힘들지 그러면서 박스채로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한국산 말이,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됐는데 그 중국으로 수출된 그 마스크를 한국보다 싸게 중국에 있는 처제께서 사셔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준 참.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의 통화 수합 이거 뭐 거의 자화자찬이죠. 공무원 칭찬한 건 자화자찬한 거지. 근데 이게 통화 수합이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물론 최선 다했겠지만 이게 미국이 왜 해줬겠냐고. 이게 중국 섬기는 문재인 586 아니 지금 아직도 사드 가동 못 하잖아. 그렇죠. 아직도 그 군사기지 봉쇄돼 있잖아. 그러면 저 엿먹어라 이 소리 아니야. 중앙일보 홍씨 가족의 원불교 팀들이 아직까지 그 예, 앞에서 예. 저기 천막 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종중 문팔육 홍석현은 거기 사드 가서 원불교 그 사람들한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 좀 하셔. 당신 사회 원로라며 원불교 핵심이라며. 참나 황당한 사람들이야. 종중 문팔육 폐악질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준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우선 예, 한번 하나씩 짚어봐요. 이거는 뭐 국내적으로 이미 디펜스 이멀전시 다 했잖아요. 방역기니까 그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판단이 쓰고 그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복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러니까 미국이 우한 코로나 제3차 세계 대전에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대승 확신하고 있다. 국내 조치하고 자, 그거랑 방역물자 만들고 생산하고.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뭐 일단 코로나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이 말하자면 모든 게 다 스톱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세계로부터 디카플링 되고 신용 잃고 해서 완전히 중국은 중국 자체로서 스스로 봉쇄된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평양을 예. 정리하는 평양에만 임플로전 되거나 평양이 손을 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도발을 하든지 anyway 도발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평정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분단 구조 무너뜨리고 무너뜨린다. 평양을 접수 해방시킬 수 있다. 시킨다는 거 확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문팔력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는데 75조를 가지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있지만은 먼저 지금 제일 큰 게 산업과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국답게 이게 세계 저희 말하면 G1답게 딱 풀어서 어쨌든 간에 그 경제 그 비상사태를 조정할 수 있는 75조를 풀어서 이런 저기 정말 빌어먹을 교수가 입이 험해지네. 이런 종중 정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무슨 조선중앙이 이끄는 이 친중박쥐 영구분단 기득권 수구 기득권 우리 좋은 말 쓰셨어요. 친중박쥐 이거 한꺼번에 다 청소할 수 있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들을 스스로 자멸하든지 뭐 그러니까 하든지. 자 보면 어차피 우한 코로나 제3차 세계대전에서 우리 미국이 이긴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미국이 이제 백신 치료제 확실해졌을 때 군인들한테 다 맞추고서 북한 접수 해방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동시 패션으로 휴전선 남쪽에서 이 빌어먹을 종중반미 연방제, 네. 문재인 586 세력, 그리고 친중박쥐 영구분단, 수구 기득권 세력 이거를 청소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뭐가 되냐면 뭐가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네, 미국으로서는 자산이죠. 자산이지, 전략 그렇죠. 자산이지. 비록 186이 장악해서 의지를 피고 있다 하더라도 예. 어디 백모도 계시고. 그러니까 있고. 그런 시점이 되면은 다시 우리 파트너로 되돌아올 텐데 뭐하러 지금 망가뜨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정말 그 냉정합니다. 뭐 요새 젊은 애들이 가서 반미한다고 사다리 타고 조한 대사관을 뛰어넘고 아니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 반미도 아니고요. 반미도 아니고 방해비 인상 반대. 그러니까 반미 자기들은 그지 반미한다고. 게임이야 그지 게임. 아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미국 너희 이 한미 동맹 방해 필요 없어 하든지 혹은 야 그 방해비 필요하니까 방해비 낼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방해는 필요한데 비싸요. 아니 비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남의 집에 사다리 타고 그것도 공관 침입이면 거의 준 테러 행위인데. 바로 사설이죠. 근데 그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너 까불어봐야 대한민국이 3만 불짜리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문팔육 주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너의 친중박쥐 영구분단, 너의 조선중앙, 김무성, 황교안 이런 그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 너희가 이걸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냐? 우리 그 얘기야. 박 대표 얘기했죠. 지금 한국의 소위 좌빨이라고 하는 이 수구 좌빨 기득권 세력이 저거들끼리 소위 말하자면 꿀빨기 대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걸 조선중앙에 이끄는 수구 기득권하고 저 문재인 586에 나는 바다 이야기 기득권이야. 그러니까 그 기득권 바다 이야기 사기 기득권 자기들끼리 이제 놓고 싸우고 있고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선은 파라다이스 빠찡코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빠찡코 기득권하고 바다 이야기 기득권의 싸움이야. 둘 다 도박이야. 웃읍시다. 정말 조선일보의 돈줄은 그 저기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하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전낙원 씨. 네. 그냥 손잡고 한 빠찡코 그 파라다이스 그게 조선일보 그 일가의 가장 큰 돈줄 아니요. 그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 거기 빠찡코네. 근데 이게 문재인 586 집단의 루머에 의하면 아무튼 그 루머도 아니에요. 가장 단단한 기반은 바다 이야기 뾰루룩 화면에서 돌아가는 도박이잖아. 네. 사이버 도박.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면서도 두 도박 집단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존재 이유도 없어. 그게 우리가 얘들 눈에는. 한국이 참 전파도 잘 됩니다. 아까 PC들 와서 중앙일보에서 뭐 했던 뭐 그런 이야기들. 왜 중국을 그렇게 혐오하시는 발언을 하십니까? 이런 거부터. 그런데 미국 혹은 미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accountability가 있는 혹은 responsibility가 있는 미국의 리더들은 지금 저렇게 계산 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거예요. 한쪽은 거짓말 한다고 통계 조작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 뻔한데 또 거기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 말하자면은 깨나 하는 데가 아니고 제도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쪽 권력이든 저쪽 권력이든 그래서 바빠요. 그전부터 이제 뭐 이른바 우파 우리 같이 태극기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한국을 경제적으로 폭망시켜야 되고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 많았어. 그렇지. 근데 그때도 항상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여기 걔들이 맘만 먹으면 때 되면은 다 되찾는데 걔들 입장에서 여기를 왜 망가뜨려요? 아마 그럴 겁니다. 강변에 미국 사람들의 게임이 얼마나 숨이 길다는 걸 몰라. 모르는 게요. 앵글로색슨이 원래 숨이 긴데 길고. 미국은 그거보다 한 1.5배쯤 더 길어. 그렇죠. 이 시간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음흉하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 미국 전략을. 근데 맞아요. 음흉한데 그 음흉한 것의 본질이 뭐냐면 꽤가 뭐 사악하게 음흉한 게 아니라 타임 스팬이 긴 거예요. 다음에 스페인식 길고. 얘들 무슨 계산하는 줄 알아? 연리 7%, 연리 7% 이자를 복리로 계산을 해서 1600년대, 그러니까 1500년대에 있었던 맨하탄이 그때 인디언들한테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렇죠. 돈 주고 예, 샀단 예. 말이에요. 그 돈 주고 산 금액을 연리 7%로 300년을 때려 보면 그 금액이 지금 맨하탄에 있는 모든 빌딩과 부동산 금액보다 크다는 거야. 맞아. 얘들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게 거래한 거다 이거야. 7% 같으면 아주 아니 7%면은 기대할 만한 이자잖아. 맞아요. 요새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지. 옛날에는 이자율 훨씬 높았죠.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는 월 2부가 기본. 3부. 그다음에 3부가 기본. 그다음에 3부 사채는. 그다음에 사채 아니 월 그냥 3부. 그럼 연리 한 45% 돼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나라고. 근데 이제 이 와중에서 이제 웃다가 참 나는 좀 경건해지는 게 네, 네. 권력이나 정치적 그 어떤 이 투표에 대해서는 너무나 참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 네. 생활인으로서 각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시민들의 의식은 굉장히 정확하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정갈해요. 우선 미국은 보세요. 난 참 미국 걱정되는 게 약쟁이가 한둘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홈레스가 한둘이야. 그렇죠. 이 사람들 그냥 이런 그 이거 뭐라 그러지 지금 질병 이게 팬데믹. 우한 대령. 코로나 걸리면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시카고요 뭐 이런 데 있는 그 길바닥에서 자는 홈레스들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나가죠. 당연히. 약쟁이들. 네. 아니 헤로인 주사기를 자기 걸 안 써갖고 약하다가 에이즈 걸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맞아. 응. 이거 기저 질병 정도가 아니라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고요. 그렇죠. 저는 약쟁이 보면 바로 알거든. 미국 출장을 자주 가봐서 이제 특히 IT 쪽 사람들 보면 일단 잇몸, 이빨 색깔, 눈 풀어진 거, 피부 이걸 보면 이거 약하는 애인데 되게 나중에 물어보면 이제 그 정도로 이게 나타나려면 이제 헤로인이나 메타 하는 애들이 뽕. 메타 뽕.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디글디글하거든 얘들이. 그리고 우리 정규모도 뭐 해가지고 의료인들한테. 근데 한국인은 그게 없잖아. 우리 덜하잖아요. 정말 나는 뭐야 법조인들은 좀 뺀질뺀질해서 그런데 의사들도 참 어제 이 병자를 좀 짐작 취급한다고 그래서 어떤 데는 화가 나기도 하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약간 좀 이제 뭐 은퇴한 분이라고 해서 과초수도 가대.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가서 그 대구 의사회하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가서 자기 그 직업적 소명 의식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의식이나 생활 수준이나 이런 생활 방식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민으로서 사회정치적으로 엮여서 돌아가는 건 굉장히 미숙한데 맞아요.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이게 공동체적 그럼요. 습속이.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이 예. 당신 집에 혼자 있어. 그럼 혼자서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리고 이제 이 워낙 배달 문화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혼자 전화 걸어서 배달시켜서 다 먹고 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1% 정치적으로는 물론 중국 조선족이 좀 끼어 있다고 그러지만 대규문이 저렇게 그야말로 무례한 짓거리를 하는데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걸어다니면서 정말 무례하잖아요. 인사 안 하고 미안하다 어깨 쳐도 그거 안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계산과 자기 행동을 정확히 지켜요. 그게 있어. 그 배려. 그게 사실 배려죠. 있어. 그리고 그 깔끔함이 있어. 깔끔함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생활의 그 시민성을 이제 사회정치적 영역으로 좀 확장시키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게 이제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예. 급작스럽게 시작해서 이제 100만 시민 예. 정식 명칭은 헌법수호 100만 시민단을 예. 오늘 발족을 했죠. 맞습니다. 장립, 장립 코로나 기자회견을 가졌죠. 세계 대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치도새도 모르게 우리도 거의 조선일보요 한 큰 그다음에 연합통신 하나 좀 나오고 헌법 납치. 헌법을 납치를 해서 지금 그 납치 열차는 지금 납치돼서 하이잭 당해가지고 아니면 납치돼서 가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 통과해서 공고일 착각 지나가고 그래서 있고 원래 지도 계획대로라면 이제 3월 27일 날 국회에서 결의되고 표결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4월 15일 날 15일 날 국민투표 하자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눈치를 거기까지 이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21대 국회 가면 그럼 달라지냐고. 안 달라지죠. 그리고 이게 여야 간의 여야 야합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21대까지 안 가더라도 나는 더 좀 엄중하게 봐야 된다는 게 자, 헌법을 100만인이 자필 서명을 하면은 개정안을 낼 수가 공산국가로 있다. 만듭시다. 이렇게 아니 잠깐만. 동성원 인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쫓아냅시다. 이런 헌법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 정교모던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실효적인 100만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싸움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헌법 파괴 헌법 납치. 근데 요새 오늘 사실은 그 100만 시민 단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실속 있는 단체가 5+1으로 모였어요. 예. 그걸 이제 우선 한시적으로 6월달까지 우리 백모 박성현 대표께서 내가 주동을 하고 있지만 공명선거지원단 그리고 이제 모태가 자유본이에요. 근데 이건 한시성 공명선거지원단은 한시적이니까 6월달까지 공명선거지원단 가로치고 자유본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인드 300이라고 제가 이제 교수들 한 40여 명. 근데 거기 그 귀족이잖아. 거기 전투적인데 무료 월 회비가 5만 원 이상인데 아니야. 그렇구나. 이번에 이제 깎으려 그러죠. 이제 좀 깎아서 좀 늘리려고. 만 원으로 깎으려고. 아니 그래서 이제 좀 또 이제 우리 집행위원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제 5만 원씩 해서 정말 그냥 원천 징수하고 그다음에 집행위원 회의 전부 다 개인 비용 다 쓰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 돈 많이 모아놨어요. 한 돈 1,000만 원 모아놨지. 이것저것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걸 정말 300명의 전사들을 탑 클래스 전사들을 몰고 한 3,000명 하고 이제 만 원 해서 3,000명을 시켜 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일단 1차 목표가 300명을 해서 이제 우리 원천 지식인 단체 마인드 300. 원천 징수 비용을 확 들어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독특하게 이제 그 우리 저 다음에 한번 여기 출연시켜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후배이긴 한데 같이 늙어가는 그 경실련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하고 결이 다른 약간의 그 중도. 근데 굉장히 프로페셔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끄는 상근자인데 서울대 법사 8사고 서울대 법학과 8사고 알아주는 변호사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친노사단 변호사 회사 유명한 데가 있어요. 덕수. 그렇죠. 덕수. 덕수의 파트너였다고. 근데 이제
그물에서 놀면서도 민변은 아니고 거기과 결이 다르게 주로 론스타 같은 외국 자본의 활동 감시, 그다음에 키코라고 왜 그 외환 있었죠. 상품에서 그럴 수 있죠. 한 300개 중견 중강소기업들이 아주 그냥 피박살난 피박살난 줄 그 피해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 키코 피해 기업 구제 활동 네. 이런 쪽을 한 20년 해온 아주 전문가죠.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이분이 조국 사태 때문에 조국 사태를 계기로 완전히 그쪽이랑 결배를 하고 예. 그런 성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본집을 지었어요. 따로. 근데 그런데 요번에 저희를 찾아왔지. 같이 합시다. 조국보다도 더 위험하던 요소 그 미래행동대안 지금 아마 우리 미래행동대안. 저 아마 유튜브에 저기 센터에서 떴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저 이 변호사가 와서 결합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생활철의 모태가 된 이제 이선보. 예. 그다음에 실제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또 대표님하고 헌법 문제니까 정당이 들어오면 좋지. 그게 딴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00만을 모을 수 있는 저기 조직은 몇 개 없어. 민노총과 정교조 뭐 합하면은 아마 한 3, 4일이면은 뭐 길어도 아니, 3일 더 걸려요, 한 이거는. 일주일 정도 아니 더 걸려. 한 달은 걸려. 한 달 걸려요. 하여튼 근데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그 조직. 그다음에 거대 여당. 예. 근데 그다음에 그들은 거대 야당. 교대에는 못 움직이고.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인을 할 수 있는 그 조직 세력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그다음에 또 존재하는 게 사실은 요번에 다 우리 저 황모 말종황인지 황모 대표 때문에 아주 처절하게 짓밟힌 애국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유공화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종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유공화당이 네 번째 단체, 그 네 번째 단체고 다섯 번째 단체는 그다음에 전국 기독교연합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기 복음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주류예요. 네. 플러스 이제 정교모. 정교모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한 6천여 명 교수 근데 이제 조직인데.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납치 저지에 대해서 요번에 납치 저지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이슈 파트너로 들어온 파트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5+1으로 그렇죠.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리고 예.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슈 단체 넘버 1이면 아마 2, 3, 4회가 쭉 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큰 역할을 예, 하는 예. 단체가 이제 들어올 거고 많이 들어오시면은 대환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여단체 대환영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디어 연대가 시작됐는데 그 포스텍 그 교수하시다가 네. 그 문체부에서 저기 문체부 산하의 그 게임 요번에 그 저기 얘들은 왜 게임 도박에 요새 NC가 그 온라인에서 그 상한선을 도박 아이템 상한선을 없애버려 가지고 도박이나 이런 거 거기 완전 사행화됐어요.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가 억대도 있대. 그러니까. 그래서 NC 주가가 한 3배 튀어버렸잖아. 얘들은 정책이 이런 거 반대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양반이 있어. 이게 저기 그 포스텍 나온 여 교수 여씨야. 여씨인데 이 양반이 열받아 가지고 저기 유튜브 하잖아. 개수작. 그러니까 예. 그게 개념 수호 작전. 네. 그래서 개수작이에요. 개수작이라는 여기도 언제 약간 재밌어요. 중도 우파쯤 되는 이게 개수작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세대 탈출, 그 다음에 목숨 내놓고서 젊은 친구인데 그 반중, 그 다음에 반문재인 그 부패를 폭로하고 있는 유재일 TV. 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참여연대이긴 했어요. 잠깐만 여기서요 투기자본감시센터 말 하실 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 사건이냐면 투기자본감시센터 유머식인가 하는 사람이 그 론스타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어. 아, 그래요? 그 뇌물 받은 사건 터지고 나서 오리지널 멤버는 빠져나갔어요. 예. 예. 그리고 2명인가 남아가지고 그 이름을 그냥 끌고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집단이야. 그러니까 오리지널 투기자본이 있고 전기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있고 후기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있다고. 이대순 변호사는 전기 투기자본 감시센터예요. 그 뇌물 사건 있을 때 이렇게 단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튀어나가버린 사람이에요. 이대순 변호사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야 저기 뭐야 백모나 뭐 조성환이 투기자본 감시센터랑 손잡았다 그러면은 박근혜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 그 뭐 저기 있잖아. 그 나는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 뭐 미국 국방기업 뭐 이런 데서 뇌물 받았다라고 아마 그런 용도일 거야. 뭐 그런 식의 그 어마무시한 뇌물로 고발한대요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후기 투기자본감센터는 완전히 저건 대깨문 친문이고 전기는 성향이 다르다고. 이 전기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왜 이제 어쨌든 간에 국제적인 뭐 미국이 됐든 누구든 간에 투기자본의 지금 핵심적인 한국에서 이슈는 중국 투기자본. 중국 투기자본이고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아니 안시소프트에 지금 텐센트 같은 거가 텐센트 그다음에 많이 들어왔대. 그래서 뭐 지호영 요번에 거기도 중국 블랙스톤이잖아. 블랙스톤이죠.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정말 기가 차는 일들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저 유제일 TV가 그거 많이 다루죠. 추다르크라고 불리는 우리 법무장관이 지금 남부지검에 이거를 담당하는 그 합수부를 다 해체시켜 버렸죠. 정말 프로페셔널한 우리 젊은 정말 전 세계의 탑 클래스 중국 투기자본을 비롯한 투기자본들이 작동하고 그걸 감시하고 수사해온 합수부를 추미애가 해체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남부지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데다가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환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을 떡 듣고 난 뒤에 사실은 찾아오셨는데. 네, 저 그 양반들이 우리 쪽을 찾아온 거예요. 이거 나라가 풍전등화니까 그 우리 같은 자기들 말로 우리 같은 중도도 같이 이제 합시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전격 결합이 됐죠. 또 정규제 TV 오죠. 그다음에 펜앤마이크 미디어 연대 들어와 있죠. 황장수 TV도 일단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뭐 그동안 유튜브 상에 싸움을 했던 뭘 했던 헌법 수호라는 헌법 납치 저지라는 거에 힘을 합칠 수 있는 모든 유튜버들 다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특히 뭐 하는 보다 뭐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네. 김무성과 22명 그 중에 몇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왜 그랬어? 그러니까 뭐 잘 모르고 찍었는데 나 그거 철회했어 그랬어요. 근데 철회가 안 되죠. 저거는 이미 발의가 끝났는데 의원 도장이 찍혀서 뭐 사인을 했던 해가지고 보좌관이 했던 의원이 직접 했던 anyway 어쨌든 간에 발의자가 되면은 그 발의자의 법안은 바로 자구 하나 고치지 않고 내용 하나 못 고쳐요. 못 고치고 네. 국회 의안과에 접수가 되어서 국회에 그 접수가 되고 발의 효과 끝났는데 나는 철회가 불가능한 걸 철회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면 정말 정말 사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 정치판에서 사퇴해야 돼. 사퇴해야죠. 의원직을 사퇴해야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공개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혹시 뭐 여러 가지 국민투표 뭐 이런 게 힘들어가지고 안 한다 그러지만은 그 마음 놓을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양쪽이 결합을 해서 한 거라 야합해서 한 거라 반복돼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3월 27일 한다 그러는데 148명이 이 발의를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8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161명이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예. 그래서 141명만 해서 위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3월 27일이든 그 다음에 선거 끝나든 예. 본회의를 막 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막판에 5월 30일까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시작한 날부터 60일까지니까 자 5월 30일까지는 아니고 시작한 날부터 60일이면 5월 9일, 5월 8일쯤 돼요. 5월 8일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임기가 5월 30일이고 5월 그렇죠. 8일이 60일이니까 그때 끝이 나는데 이제 전혀 저는 그다음에 이번 실패도 다음번에 또 하지. 또 하지. 20일 그러니까. 때 더 개판국회인데. 그래서 이제 대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리라고 안 보는데 27일, 29일 뭐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4월 15일 하자라고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하나. 두 번째. 남은 꽃기 때 사고 칠 수 있는 거 하나. 두 가지. 그다음에 21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 하나. 어느 거든 다 가지고 시스템 짜였어 이제. 그리고 다 짜였어요. 그리고 설사 잠깐만요. 조선중앙이 이끄는 친중 박쥐 영구분단 세력과 문재인 586이 이끄는 반미 종중 연방제 세력 사이에 야합을 해서 결탁이 되면은 헌법을 납치한다라는 이 구도가 짜였단 말이에요. 다 짜였어요.
여차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 시한폭탄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사실 뇌가 절반쯤 뽑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제 이거 만들어야 돼. 정규모도 어제 막 밤에 막 토론하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작은 차이, 작은 무슨 싸움, 작은 이제 있는데 그리고 무슨 뭐 교수들이 무슨 저기 뭐야 자유민주 정당, 공화당, 자유공화당 하면 유치면 회원들도 그런 이야기해서 제가 아까 한마디 그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납치될 경우 헌법 아래 작은 차이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 헌법을 납치당하고 읽고 나면 100만이 나와서 매달 혹은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100만을 모아와서 헌법 개정하자. 여야가 짬짬이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은 통과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도 못 해요. 그러고 그러면 그다음에 국민 투표할 때 저항도 못 해요. 감옥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되었는데 이거를 입을 닫고 있고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들도 몰라. 이게 이재일 교수 같이 있는 친구들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알고 있는 애들이 드물어요. 한두 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선중앙이 짜고서 샷다마우스 시켜서 쫙하게 만들어 놔갖고 일반 사람들이 몰라. 굉장히 으스스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조선중앙이 이끄는 그 친중박쥐 연구분단과 문재인 586이 이끄는 반미종중 연방제의 짬짬이가 맺어진 거예요.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헌법을 납치하자고. 지금 뭐 서로 다른 생각에서 했는데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 분권형 개헌 뭐 이러면서 갔다가 다른 방식으로 선회해 버리면은 뭐 대책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이제 끝나고서 이제 오른쪽부터 설명드리면 우리 이제 국민대 이호선 교수 네. 오늘 정교모를 대표해서 나오셨고 그 다음이 그 한국교회 언론에 굉장히 네. 실력 있는 단체예요. 네. 거기에 신만섭 목사님. 네. 근데 그 사무총장. 네. 거기 이제 어디에 연락위원으로 나온 거냐면 저기 어디야 전국 기독교 연합의 연락위원으로 나오셨고요. 거기가 이제 전국 복음주의 교회 네. 네트워크거든요. 굉장히 큰데요. 그 다음에 유재일 TV의 그 저기 그분. 아, 저 저기 뭐 친구, 유재일 저 친구 TV. 아주 용감합니다. 아주 용감해요. 예, 거기 목숨 내놓고 주장하는 거고. 가운데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대한행동의 이대순 변호사. 예, 예. 그 옆에 왼쪽으로 여자분이 그 아까 그 여 박사님. 여 박사님. 여 씨예요. 그 저분이 개수작 TV 하시는 분. 포스텍 교수 하셨고. 제가 명함이 그,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성환 교수님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뭐 이상하게 배 뿔뚝 내놓고 폼 잡고 있는 조그만 놈이 이제 백모. 여명숙 박사. 여명숙 박사님. 네네. 자, 오늘 또 많이 덜렸네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간 거 예,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우한 코로나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투쟁을 해야 되니까 이 개인용 투쟁 장비, 예. 개인용 저항 장비를 한 번씩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멍숭숭 타전 투표 저기 뭐야 이렇게 해서도 차시고 네, 예. 그 다음에 뒤바꿔서 헌법 납치에 저항하는 걸로도 차시고 이거 차시는 분들 너무너무 뿌듯해 하시고요. 이거 차시고서 지하철 안에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고 네. 이거 차시고서 이제 그 시장통도 걸어 다니시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뻑 간대. 아, 얼마나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컨셉이 있고 첫째 깔끔하고 둘째 세 번째는 뭐냐 진정성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저렇게 코로나 때문에 시위하지 말라고 하니까 속이 달아서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대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음. 뭐 우리 세대에 네. 구분해서는 안 되는데 네. 20대하고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내가 이 정권의 희생 당사자구나. 라는 생각이 라고 일반화돼 있어요. 일반화되고 예. 좋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도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최저임금 오르고 월급 오르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화나는데 라고 하는 게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아서 쇼핑백에 넣고 다니시다가 빼서 바로 쓰시면 되고, 그다음 보시다시피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두꺼워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나중에 종이로 된 저기 무슨 저기 그 인쇄물을 붙인다든지 혹은 저거 뭐죠? 우리가 저 뭐라 그러지? 스티커 넓은 거. 그걸 이제 저희는 좀 또 계속 만들거든요. 이 사이즈 스티커가 이게 한 하나당 한 800원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만들어서 위에다 또 붙여 그것만 따로 사서 또 붙이면 이게 반영구적인 그런 그 나 개인의 우리 동네에서 그렇죠. 내가 선택한 장소에서 바로 나의 온몸을 바쳐서 온몸을 이용해서 내가 투쟁하고 싶다. 저항하고 싶다. 이때에 쓰이는 개인 무기고요. 이걸 개인 단위 개인에서 하시면 이제 뭐 본인과 본인 친구 혹은 본인과 배우자 그래서 두 벌 있으시면 되는데 이게 10,000원에 택배비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한 뭐 10명, 5명 모여서 사실 때는 벌에 2,500원입니다. 이게 딱 원가가. 저기 플러스 물류비 한 5,000원 정도. 저 지금 우리 저 유명한 그야말로 깨시민이죠. 그 우리 그게 언론에도 나고 사진도 찍었는데 참 이쁩니다. 이거 났어요? 언제? 언제 거기 난 본 적이 없어. 그 저기 뭐 큰 매체는 아닌데 어디서 났나? 어디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그림이지 이런 그림. 그렇죠. 예. 아니, 이제 그거 하고 다니는 왜 전철 있잖아요. 예, 전철 안에서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몇 군데가 찍어서 그다음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내가 그렇구나. 정확한 매체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선거혁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유시민이야. 이게. 우리가 2년 전에 1,300 만들 때 그 얘기했잖아요. 아까 2020. 100만 시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10만 명만 돼도 한 선거구에 400명입니다. 그렇죠. 평균 400명이 이거 차고서 음.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가서 딱 한번 쓰면 이석기도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합니다. 밥줄 아까워서. 그렇죠. 제가 그렇게 가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아마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한국이 참 재밌는 게 많다 그러는데 가장 우스운 게 뭐냐면은 1.5톤짜리 포터 가지고 그 안에다가 장비 싣고 선거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이게 훨씬 낫죠. 예. 자, 한번 붙어보시죠, 뭐. 네, 저희들 다 이제 족보 나왔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 제3차 세계대전, 우한 코로나 제3차 세계대전, 우리가 이 어려움 겪어내면 이제 원대한 승리의 지평이 중국에 대한 승리, 북한 김일성 사교 체제에 대한 승리, 그 다음에 문재인 586 집단, 즉 다시 말해서 반미 친중 연방제 세력에 대한 승리, 그리고 조선중앙이 이끄는 즉 수구 기득권이 이끄는 친중 박쥐 영구분단 세력에 대한 승리, 이 승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길면은 한 8, 9개월 견디면 되고 짧으면 한 4, 5개월 견디면 됩니다. 한번 파이팅해서 끝까지 가보시죠. 파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